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세계 뉴스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비핵화 회담을 다시 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전 관계가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제는 핵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재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이어집니다. 관측통들은 초기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안정화의 기회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역 마찰, 대만 문제, 기술 분야에서의 갈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트럼프의 고위 참모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고군분투를 살펴봅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지역 기업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힘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탄도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북한이 외교적으로 남한 및 워싱턴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무역 문제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자신의 캠페인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였지만 그의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만 및 기술 문제와 같은 위험 요소들이 양국 관계를 시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분리하려는 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포린 팔러시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군대의 국내 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미국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고용정책을 정치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에 따르면 GOT7의 뱀뱀, 본명 쿤피묵 부아쿨은 올해 초 루이비통의 앰버서더로 임명되면서 그의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2021년 솔로 데뷔 이후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서울에서 열린 디젤 X1 소조 협업 행사에서 헐렁한 바지와 오버사이즈 bomber 재킷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뱀뱀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카이 재킷, 플라워 마운틴 운동화, 피어 오브 갓 에센셜 바지, 파스칼 몽부아즈 목걸이, 페이지 티셔츠 등을 활용하면 된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내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기술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의 분열을 뒤로하고 단결할 때라고 말하며 미국인들이 서로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대통령들이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상기되었다. 결국 진정한 단결은 권력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노력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 운영자는 배달 앱들이 고객 주문 결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현대판 노예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티를 착취적이라고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미국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새 법안을 포기하고 기존의 독점 규제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특허 출원이 2.7%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355만 건에 도달했다. 이 중 인도에서의 활발한 출원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인도는 6만 4천 건이 출원을 기록하며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여전히 164만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WIPO의 수석 경제학자 카르스텐 핑크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기업가의 활발한 활동이 출원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컴퓨터 기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2023년 출원 카테고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 방송공사에 따르면 호주는 차기 전투함 프로그램의 설계 후보로 일본과 독일을 선정했다. 이 계약은 향후 10년 동안 110억 달러 규모로 노후화된 안자급 함대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독일의 에미케이오 A-200이 최종 설계로 선정되었으며 에미케이오 A-200은 모듈형 디자인으로 호주의 요구사항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호주는 2029년까지 해외에서 건조된 전투함을 인도받을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호주에서 생산될 해상 미사일 구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이 철통 같다고 확언했다. 두 사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에서 만났으며 스타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헝가리 총리는 유럽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과 미국 모두의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는 스타머 총리의 지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C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오픈에서 최고의 순위에 있는 레이첼 호먼이 첼시 캐리를 9대3으로 이기며 완벽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타와 출신의 호먼은 두 번째 엔드에서 3점을 획득하고 7번째 엔드에서도 3점을 추가하며 3승 0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캐리는 윈니펙 팀의 스킵으로서 제니퍼 존스를 이어 임무를 맡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패하며 2승 1패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경기에서는 캐나다의 커리 에이나슨이 일본의 타바타를 9대1로 이기고 한국의 김은정이 일본의 요시무라를 7대3으로 이겼으며 에드먼턴의 셀레나 스투루메이가 스웨덴의 이사벨라 라나를 10대4로 이겼습니다. 토론토 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호먼은 캐나다 오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으며 호먼의 뛰어난 성과는 이번 대회에서 그녀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캐리는 이번 패배로 인해 팀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밀리 자카리아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린지 버거스가 팀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팀들이 경기를 치르며 플레이오프는 토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NATO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각국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국, 필리핀, 인도, 호주와의 3국 간 및 쿼드 협력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아내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논란에는 고급 디올 핸드백 수수 및 주식 조작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TV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더 나은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녀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게 악마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공식 업무를 감독할 사무실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활동에 대한 조사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과는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그의 인기 하락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장관인 겐 나카타니가 한국의 군함에 처음으로 탑승하며 양국 간의 안보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장관은 한국의 독도급 수륙 양용 공격함인 마라도에서 한국 해군과 대화하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 및 방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경제 및 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장관은 한국 군함에 탑승한 첫 번째 일본 방위 장관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한국어로 소통하며 마라도와 함께 일본 훈련 파괴함 하타카제와의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2018년 레이더 잠금 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간 방위 교류가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며 나카타니 장관은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 요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 싱크탱크, 정부 소식통 및 전문가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포괄적인 관점을 위해 이러한 출처를 탐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용이 항상 육도 브리프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전문가, 학식 있는 학자,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로 구성된 육도팀은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미디어 단체를 대표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필요에 맞게 육도 브리프를 맞춤화하려면 저희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에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귀하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육도 브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